자,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똑같은 화분인데 똑같은 날 같은 흙으로 화분갈이를 했는데 한 놈은 잘 살고 한 놈은 노랗게 변하고 그렇게 한다고. 식물은 똑같은 애들이 아니죠. 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같은 한 날 한시에 만약 이사를 가라 그랬어. 그러면 이사 간 집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응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 마찬가지죠. 식물도 이식 내성이 좀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같이 물 주고 같이 관리해 준다면 좀 몸살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똥짜리하고 똥짜리, 잠짜리, 술짜리를 가려요. 저는 똥은 집에서 내가 보던 데에서밖에 못 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 무조건 현장 파하고 집에 가야 돼 나는. 또 잠자리를 바람을 못 펴요. 내가 자던 데 아니면 잠을 못 잡니다. 식물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 군대 가갖고서는 관장했다니까. 볼일을 못 봐서. 신병교육대에서 저는 3개월 동안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좀 덜 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집에서 자야 되고 집에서 볼일을 봐야 돼. 으세요. 출장 나갔다고도 하더라도 그날 밤에 집에 가야 돼. 네, 술을 짜리는 제가 술을 한 잔도 못 합니다. 알코올, 소주 한 잔이 제 주장입니다. 거의 뻗어버려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저 술 먹이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식물도 적응을 잘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적응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있고요. 근데 그 기간을 한번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식 내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잘 복구시켜 보세요. 그럼 괜찮으실 겁니다. 물론 다른 식물보다는 좀 못하긴 하겠지만.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난로에 꽃이 피지 않는다. 화원에서 갖고 오자마자 난꽃은 참 이쁘게 잘 폈습니다. 그 다음부터 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럴까? 다른 식물들은 되게 잘 자라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다 성공하는데 이 나는 누가 줬어. 야, 이거 난꽃이야. 내가 가져가서 키워볼게. 자신만만하게 갖고 왔어. 사실 집에 있는 식물이 왜 잘 사는지는 모르면서 어떻게 운 좋게 거기에 딱 맞아 떨어졌어. 그런데 절대 자리 안 바꿔. 그죠? 식물 잘 키우는 엄마는 거기서 자리 절대 안 바꾸고 그 자리에서만 키운다. 누가 자리 바꾸면 미쳤어. 왜 거기다 자리 바꿔. 나 거기밖에 그냥 안 크는 애야. 그리고 거기다 다시 갖다 놓죠. 아까 원리는 거죠. 물 주는 거, 햇볕 마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난류는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난이 화원에서 온 거 난 분갈이 하라 그래서 꺼내보면 어디서 크고 있어요? 돌에서만 크고 있죠. 난석. 네? 난석에서만 큽니다. 흙이 하나도 없어. 기껏해야 있는 게 뭐예요? 나무 껍질, 바크 정도 좀 있고, 그죠? 나무 껍질을 바크라 그러죠? 네. 나무 껍질이 좀 있거나 아니면 그냥 거의 돌에서 큽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수경 재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수경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조하게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난이 죽는 화분을 보면 대부분 도자기, 유약이 발라져 있는 화분에서 잘 죽습니다. 그런데 유약이 초벌구이만 된 거나 또 유약이 안 발라져 있는 건 잘 자라요. 왜 그렇죠? 공기가 숨도 쉬고 물도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가 배어 나가서 바깥에 외부하고 노출이 생기면서 마르면서 어느 정도 되죠. 대신 스프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낙 키우시는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아마. 스프레이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죠. 이게 어느 정도 건조하게 키워야 됩니다. 근데 꽃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 꽃은 꽃 피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꽃 피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온도. 온도.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빛, 광. 그 다음에 뭐예요? 수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꽃이 핍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개가 꽃 필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텐데, 우리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세요? 벼농사? 선생님 벼농사 많이 지세요? 저 보셨다? 예전에? 네. 지금 짓는 분 안 계세요 혹시? 선생님 벼농사 지세요? 네, 한 3평 정도. 거기서 한 가마니 꺼내 드시겠다. 네. 자, 일반적으로 대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그 논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꼭 태풍 때 태풍 맞으면 다 넘어가는 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태풍만 오면 넘어가는 논이 그 다음에 태풍이면 또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경험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이유가 뭐예요? 자, 이겁니다. 벼는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정착 생활하면서 벼농사를 지면서 계속 수경 재배를 해갖고 온 겁니다. 물을 가둬놓고 그 물에다가 지금 벼를 꽂아갖고 키우는 거예요. 혹시 밭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밭벼가 있어요, 그죠? 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밭벼가 있어요. 네. 밭벼는 절대 도복 안 합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함으로써 해서 얘가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들이 우리 벼 같은 경우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 보면 하나 이렇게 갖고 쑥 보면 뽑혀요. 뿌리채. 뭐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수경 재배를 함으로써 뿌리가 깊게, 다시 말하면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뭐하러 뿌리를 깊게 내려? 여기에도 충분히 수분도 있고 영양분도 있는데. 자, 그런데 논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장마 전에 또는 햇볕 말 때 물을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뿌리가 깊게 들어가죠. 장마가 태풍이 와도 얘가 뿌리가 튼튼하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꺾어지면 꺾어져도. 근데 꺾어지는 거는 일부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물을 다시 말하면 게으른 분이 농사 짓는 데는 뭐야, 물을 넣었다 뺐다 많이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뿌리들이 원래 그 상태로 있지. 물을 거북이 등짝처럼 한여름에 태풍, 요즘은 어때요? 태풍이 그전에 옛날에는 태풍하고 장마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장마 따로, 진짜 비 오는 날 따로, 태풍 따로 오죠? 지금 이맘때는 더 잘 해줘야 해. 물을 넣었다 뺐다를 진짜 잘해줘서 거북이 등짝처럼 논이 막 갈라지게끔 유도도 하고 해서 뿌리가 깊숙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은 좀 작을 수 있어요. 양은 좀 작을 수 있다고. 왜? 얘 에너지를 얼른 뽑아요, 다. 뿌리를 뽑다 보니까. 그지만 전복은 안 생기죠. 그거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하시면 양도 원래대로 할 수 있고 뿌리도 깊게 들어가니까 전복이 잘 안 되죠.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쓰러지는 깊은. 아유, 물론 그지. 물론 그런 거 있지. 근데 벼농사 짓다 보면 맨날 넘어가는 분들은 매번 넘어갑니다. 매번 넘어가는 눈이 매번.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짓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서 봐봐. 식물은 벼도 배부르고 등 따스면 뿌리를 내릴 필요 없다. 자, 요걸 착안해 갖고 여기 난으로 넘어갈게요. 자, 식물의 꽃이 왜 피는 겁니까, 선생님? 번식이죠. 네, 종자 번식입니다. 꽃이 피는 이유는 그 꽃 핀 자리에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난류는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꽃이 피게끔 유도해서 꽃을 보게끔 하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종자 번식이거든. 근데 물 자주 주고 관리 잘하는데 내가 굳이 등 따숩고 배부른데 에너지 많이 필요한 종자 번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아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온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아십니까? 전쟁 전후로 자식이 제일 많은 거? 인구가 제일 밀도가 높은 거? 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자식이라도 번식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엄마?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예. 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 전기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저 여튼 간에 예, 그 원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 난류는 예, 죽을 만큼의 자기가 종자를 퍼뜨릴 이유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도입니다. 따뜻한 방구석에 놔두면 얘가 등 따숩고 배부른데 뭐하러 꽃을 피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추운 데서 겨울을 놔야 꽃이 핀단 말이야. 예. 얼어 죽지 않을 정도, 그게 어디에? 베란다에서 창가 쪽.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창가 쪽에 추울까봐 이렇게 계단 이렇게 화분다이가 있으면 화분대를 어디다가 나? 안쪽으로 물려놓고 거기다 놓으면 안 되고 돌려서 창가 쪽으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화분들을 올려놓으면 꽃이 피는 거죠. 그래도 꽃이 안 핀다. 분자라를 재작년까지 안 폈거든요. 작년에 겨울을 한번 놨더니 꽃이 춥지. 그러니까 추워야 돼. 얼어 죽으라고 놔뒀. 네, 아예 그러지 말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베란다에 두때 베란다 쪽에 신문지로 물을 뿌려서 신문지로 붙여놓은 베란다 창가에 붙죠. 반그늘로 해줘야죠. 아, 그런다고 진짜 신문지로 하지 말고 궁상맞게 뭘로 해? 발. 땡마트에 가면 4,000원이면 팔어. 발 이쁘잖아. 발로 창가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 사분대 이렇게 해주면 보기도 좋잖아. 신문지 진짜 쓰지 말고. 네. 아, 뽁뽁이도 좋죠. 뽁뽁이도 좋아. 근데 그건 보기 좋습니까? 나는 보기 안 좋던데. 저는 발로 다 해놨는데. 발이 좋은 것 같아. 발이. 예? 갈대발. 발로 이렇게 쳐놓으면 보기 좋잖아. 운치도 있고. 예. 자, 그늘도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꽃이 안 펴. 얘 이상한 애야. 예민한 애야. 아주 까칠한 애야. 그러면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바로 어디로 간다? 예. 집에 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반지꼬리를 딱 빼세요. 거기서 바늘을 딱 빼십니다. 바늘 하나를 딱 빼갖고 와갖고 얘한테 이씨 꽃 펴. 그래 놓고 주변에 있는 돌을 걷어내면 애기 손가락 같은 뿌리가 나와요. 그죠? 고기를 콕콕콕 찔러줘. 나 죽나 봐. 빨리 새끼 낳아야지. 그러면서 꽃을 피웁니다. 자극을 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여기 연세들이 어느 정도 다 있으시니까 옛날에 도토리, 지금 도토리 따로 가면 잡혀 들어가요. 벌금 내요. 네. 도토리 못 따면 왜 안 따는지 아세요? 야생동물 먹으라고 먹이로 남겨두라고 안 땁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없을 때 도토리 따라가. 그래서 주웠어. 줬다가 저기 있는 게 보이면 뭐예요? 돌 갖다가 찍었어. 뭣도 모르고 막 찍었습니다. 떨어지라고.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식물이 종자를 열는데 자연계에서는 그냥 놔두면 경련결실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한 해는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달렸으니까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달리고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는 걸 경련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경련결식은 자연 상태에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과수하시는 분들이 경련결식이면 어떻게 해? 수입이 한 해는 많고 한 해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추나무, 감나무 농사 짓는 분들이요. 예. 나무 수확하고 난 다음에 올해 많이 열렸어. 그럼 내년에 짙게 열릴 걸 생각을 해서 수확하고 난 지금 이쯤에 감나무 껍질을 벗겨요.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양을 달리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만약에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좀 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에너지를 계속 많이 쏟아붓으니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갖고 환상박피라고 얘기합니다. 삥 둘려 껍질을 벗긴다. 그런데 삥 둘려 홀라당 껍질 벗기면 나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어떤 분들은 낫으로 찢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껍질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벗겨놔. 그러면 얘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 죽나 보다. 그리고 올해만큼 양을 열리기도 합니다. 적당량을 벗겨내야죠. 또 뿌리 환상박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경삽 아세요? 이게 뭘 알아. 조경삽 쇠로 된 거 알아? 이 몸탱이가 쇠로 된 거? 몇몇 분만 알죠? 몰라. 나 여자분들은 본 적도 없어. 삽이 여기는 나무잖아. 손잡이가 그죠? 근데 조경삽은 전체가 쇠야. 전체가 쇠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분을 뜰 때 얘를 지렛대 원리를 들기 위해서 얘가 전체가 쇠야. 부러지면 안 되니까. 삽 어디가 불러줘요? 삽 자루하고 목 부분이 부러지는데 얘는 개통 쇠야.
잘 안 부러지라고. 그리고 조경용 삽은요 갈아서 씁니다. 자루 날 부분을 갈아서 써요. 왜냐하면 굴치할 때 뿌리가 딱 깨끗하게 잘리게 하기 위해 있어서.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할 텐데, 고등학교 때 저는 농고를 나왔어요. 이천 농업고등학교. 지금은 제1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농고를 나왔는데, 제가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3학년 있고 1학년이 있었어요. 근데 농구는 화장실 애들이 이거 해. 그죠? 네. 뭐 저도 1학년 때 배웠는데 뭐. 자, 하여튼 간에, 네. 3학년 선배가 조경용 삽자루 들고서는 이제 오줌을, 남자 화장실들은 여자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통으로 하나야. 화장실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볼일을, 삽자루 옆에 세워놓고 볼일을 막 보고 있는데 1학년 애가 담배를 꺼내오면서 들어온 거야. 선배가 너 이 새끼 하면서 삽으로 날렸는데 여기 날아갔어. 죽었어. 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삽이 그 정도로 예리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싶은 건데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삽을 갈아서 씁니다. 이 갈아서 난 삽을, 나무가 이렇게 이만한 나무가 뭐 요만한 나무가 과실 수가 있어. 그러면 주변을 삽자루 하나가 1m예요. 그것도 몰랐지? 삽자루 하나 길이가, 총 하나 길이가 1m입니다. 1m 삽자루 하나를 띈 상태에서 그 삽으로 쿡쿡 찔러주는 거, 그냥 삥 둘러서. 그럼 어떻게 돼? 뿌리가 끊기겠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헉, 나 죽나 봐. 그러면 잔뿌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요즘. 과실수, 유실수. 또 하나는 삽 한 자루가 30cm인 건 아세요? 삽 한 자루 폭이 약 30cm인데 삽 30cm 폭으로 1m 넓이를 쭉 파면 굵은 뿌리가 나와요. 그 굵은 뿌리가 나올 때 그 굵은 뿌리 나오는 부분을 껍질을 홀라당 벗겨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간 부분은 죽겠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다 묻어놓으면 이 자른 부분에서 뿌리가, 새 뿌리가 막 나와. 살겠다고. 이걸 뿌리 환상박피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 얘는 열매가 튼실하고 나무는 굵어져. 예,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유실수의 경우. 쓸데없이 해주지 마. 잘 달리고 열매양도 같이 잘 나오는 애들 그러지 말고 바란스가 정해져 있는, 지금 사실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 같은 양의 같은 이거는 바란스가 어떻게 보면 흐트러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반대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자연계에서는 경련결실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잘 달리고 똑같은 양을 매년 달리는 애들한테는 하지 말고 경련결실, 하래는 많이 달리고, 엄마들 요즘에 남자분들 과실 심고 올해 많이 땄으니까 내년엔 덜 달리겠네. 이거 대충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 그거를 막기 위해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내년에도 같은 양.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 삽자루 쿡쿡 찔러놓는데? 삽자루 쿡쿡 찔러놓는 게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 그냥 팍팍 쿡쿡 찔러놓으면 되는 거죠. 1m. 삽 한 자루가 1m라니까요. 삽 한 자루로 삥 둘러서. 당연하죠? 아, 또 그려줘야 되네. 삽 한 자루. 아, 동그라미가 안 이쁘게 됐어. 네, 나무가 중심이라면. 삽으로 쿡쿡 찔러줘. 또는 나무 줄기 부분을 낫으로 껍질을 몇 개 좀 벗겨주세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곤줄기, 원줄기, 고든 원줄기에다가. 바닥에서부터 같이 나오는 데까지? 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뭐 굵기에 따라서 한 요 정도면은 한 3cm, 직경 3cm, 예, 3cm 나오는데 3cm 정도면 한 5개? 요 정도. 온도가 중요한 거는 아닌데, 얼지 않는 거는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저 온도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추워지는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 베란다에 놔뒀는데 세탁기 베란다에 있는 분들 있죠? 그런데 세탁기가 얼어갖고 안 된다. 식물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줄래? 온도계만 놓는다고 온도가 맞춰지는 건 아니잖아. 온도는 보는 용도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6도면? 근데 어느 점이 몇 도예요? 0도부터 얼잖아요. 그죠? 영하부터 얼기 시작하잖아요. 네. 영하 이후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네. 얼면 죽으니까. 네. 그 정도만 맞춰주면 되죠. 통풍도 중요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난류에 꽃이 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추운 공간에서 겨울을 나게 한다? 그래도 안 핀다? 반지골에서 반을 꺼내와서 주변에 돌 몇 개 걷어내면은 뿌리가 보이는데 거기를 콕콕콕 찔러준다?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 꽃이 펴요. 네, 해봐. 네. 네, 해거리. 근데 걔네들도 어떤 나무는 오래 걸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들으면 우리 동네에 오는 연수가 너무 많다면서 해거리를 잡고 얘기하면 그 동네에 거의 안 다니잖아요. 왜 시문회가 같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문회가. 네, 시문해가 같은 해에 심었으니까 그 바란스는 같이 나갈 것이고, 또는 퇴비를 주거나 어떤 거 할 때 같이 작업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란스를 그거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야 이번에 우리 수확 많이 했어 그러면 대부분 같이 나갑니다. 예, 그런 경우 같이 좀 해줘야 좋겠죠. 예. 물론 몇 개 빼먹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겠죠. 아이, 고추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는 농업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 농약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묻지 마, 저한테. 고추 농업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저는 조경 정원에 작물은 절대 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원에 밭이 있으면 그건 정원이 아니에요. 정원 다 버리는 겁니다. 정원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 정원을 만들었는데 옆에다 요만큼 밭을 만들어서 그 순간 버려지는 정원이야, 그건. 네. 텃밭을 만들면 안 돼. 정원에 잊지 말아야 될 거. 텃밭, 장독대, 빨랫줄. 저는 그걸 철칙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법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예. 정원에 물 준다고 호수 길게 뛰어나고 그거 안 치고 계속 놔두는 사람, 빨래 넣는다고 널어갖고 빨래줄 계속 있는 사람, 그 정원의 미관을 다 버리는 거잖아. 필요할 때만 묶어주고 그게 귀찮지. 그런데요, 요즘에 나오는 거 빨래줄, 큰 나무에다가 매다는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매다 놓고 그래서 줄 따라라라 끌고 가갖고 이쪽 나무에다 딱 묶어놓고 빨래 널어. 그러고는 빨래 거둘 때 이거 탁 해갖고 탁 넣으면 다다다다닥 하고 탁 들어가는 그런 빨랫줄이 나온다니까. 그런 건 괜찮아. 근데 T자로 된 거 밑에 기초까지 해갖고 막 땅에다 묶거나 이거 정원을 다 버리는 거라고. 이건 진짜 아니라고. 장독대, 지금 물론 장 담그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대부분 다 사 먹지 않나? 굳이 장독대가 집에 있어야 돼? 정원에 장독대는 좀 세련되게. 집이 한옥이야? 아니, 집이 한옥이냐고. 일단 아니죠? 양옥이지. 장독대가 어울려? 안 어울리니까 우리나라 조경이 일본 조경도 아니고 중국 조경도 아니고 서양 정원도 아니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원 특징이 없어. 우리나라 정원 제가 얘기했잖아. 소나무 밑에 철쭉 밑에 맹문동 밑에 돌 돌리고 잔디만 하면 끝난다고. 왜 이런 획일적인 정원을 만들어야 되냐고. 아니, 양옥 만들어 놓고 왜 소나무를 굳이 심으려고 그러느냐고. 왜 소나무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계절 푸른 나무 그거 말고도 많거든? 양옥인 경우는 양옥에 맞게끔 해야지. 굳이 안 되면 데크를 만들어 놓고 데크 쪽에서 빛 잘 들어오는 데다 그냥 동만 갖다 놔. 장독대 밖에다가 꼭 정원에다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내가 전통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원래 전통 조경
전통적은 자문위원이에요. 내가 문화재 수리복원 기능자 중에 조경 분야 내가 시험 감독이고요. 제가 문화재 이쪽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전통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장독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왜 현대 건축물에 장독을 만들어 놓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안 맞는 거지. 매칭이 안 되는 건데 왜 거기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래? 제가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 그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데크를 만들어 놓고 한쪽 공간에 그냥 독만 몇 개 갖다 놓으면 필요한 것만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장독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치는 거지. 어떻게라고. 이상한 게 되는 거죠. 현대 건물이면 현대 건물에 맞는 조경을 해야 되는데 굳이 소나무를 넣어달래 미치는 거지. 돈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제 전문가 대열에 들어섰으니까 클라이언트들한테 딸라가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초보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자꾸 딸려가 돈 준다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뭐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 없어.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반박을 못해.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대안을 내세워줘야 되는데 끌려가. 이건 아닌 거지. 그러놓고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누구한테 따져? 조경한 사람한테 따져. 주인은. 자기가 욕먹는 짓이라고 결론은.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네, 뭐 얘기하시려고 해서 말했어. 얘기를 하다가 중단하셨어요. 빨랫줄 좋아요. 해야지. 또 왜 있잖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푸른 정원에 빨랫줄 만들어 놓고 흰 그 침대포 딱 널면서 나 잡아봐라도 해야 되고 해야지. 좋아. 나쁘대? 그런데 마르고 나면 그거 하루 종일 말리는 거 아니고 반나절. 그죠? 일이 있으면 갔다 와서 한 3, 4시쯤에 어차피 걷어야 돼. 걷어낼 때 빨랫줄도 같이 걷어야지. 근데 왜 빨랫줄은 놔두냐고. 걷어야지. T자로 만들어 놓고 왜 정원에다가 그 짓을 옥상에다가 해. 옥상에다가. 베란다에다가 해. 왜 굳이 정원에다 하느냐고요. 제 얘기는 그겁니다. 나무에 줄 매는 게 목방법보다 더 안 좋다고. 누가 그래 데리고 가. 아니 잠깐 매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매놓지 말라니까. 네, 매놓는 거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걔가 그 줄 부분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새살이. 예, 새살이 파고 들어가는데 얘는 붙어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붙은 게 아니에요. 붙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쪼여드는 그 상태들이 있고 나무는 여기 이 부분이 약해져서 부러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가로수를 보면은 불법으로 광고 프랜카드 걸어놓는다고 묶어놨던 거를 광고 프린트만 떼버리고 묶은 줄은 그대로 남아있죠. 예, 그거 큰 태풍 오면 점점 크면서 그게 조여있던 게 붙지를 못하고 그 안으로 박혀있던 게 약해져서 바람에 뚝 부러져 버려 이게.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캠핑장 만드는데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자, 녹음수라 그러죠. 녹음수라 그럽니다. 그걸 갖고 그늘을 많이 만드는 나무. 대표적인 건 느티나무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물론 모든 나무가 잎이 지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번거로운데 잎이 좀 큰 애들은 사실은 한 번만 치우면 됩니다. 근데 잎이 많은 애들은 그거 아세요? 아스팔트 바닥에 나뭇잎 붙어 있으면 안 떨어져. 빗자루를 밀어도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잎이 좀 큰 애들은 플라타나스, 우리 양버즘 나무라 그럽니다. 그걸 갖고 우리 국명으로는 양버즘 나무라 그러는데요. 예, 플라타나스는 이제 외래어이기 때문에 안 쓰고 양버즘 나무라 그러는데 양버즘 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흠이 속성수, 빨리 자란다라는 흠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관리만 잘하면 좀 덜 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가는 곳마다 플라타나스를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다 펴버렸어. 그죠? 왜? 얘네들이 보도블록 들고 일어나지. 그리고 간판 가린다고 민원 들어오지. 청소하는 분들 청소한다고 난리 나지. 예? 그 꽃가루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제 전문 분야니까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여튼 간에 그런 것 때문에 다 없앴다가 요즘 다시 심고 있어요. 왜? 그거만 한 게 없거든. 잎이 넓으니까 그만큼
녹음수로 많이 쓸 수 있고 잎이 넓은 애들이 좋다. 다시 말하면 지금 느티나무는 잎이 작아서 그늘목으로는 좋습니다. 단지 오래 살기 때문에 좋다. 근데 그거 대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튤립나무, 목백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괜찮죠? 꽃도 백합나무, 튤립나무라고 그러는데 왜? 꽃이 그 모양으로 생겼거든. 굉장히 이쁩니다. 병충해도 뭐 미국 흰불나방이나 식엽성 해충 몇 개 빼고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권장수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걔를 나중에 목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북쪽에도 크나요? 남쪽에서밖에 많이. 뭔 소리 하시는 거요? 우리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네, 잘 커요. 네. 자,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이 좀 큰 걸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얘기하다 말지? 플라타너스 뭐 그 가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양버짐나무 플라타너스의 적이 뭐냐면 방패벌레라고 하는 겁니다. 방패벌레라고 하는 건데 이 방패벌레는 진딧물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날개가 방패 모양으로 생겼어요. 외국의 유럽 전쟁에서 방패를 쓰던 방패 있잖아. 그것처럼 생겼어요. 날개 모양이. 그래서 방패벌레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흡집성 해충입니다. 뒤쪽에 뒤쪽 면에 타닥타닥 붙어 있어 흡집을 하면서 배설을 하는데 그 배설물이 똥이 점박이처럼 뚝뚝뚝뚝 붙어 있어요, 나무에. 그리고 얘네들은 흡죽성인데 먹은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기공이라는 공간 있죠? 우리 숨호흡을 하는 기공에다가 촉수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지백을 빨아먹어요. 그러고 나서 상처가 나니까 얘는 그 부분이 허옇게 또는 노랗게 떠버려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플라타나스,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타나스가 다 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타나스도 오랫동안 지가 그 농어용에 그 해를 받다 보니까 지 스스로가 얘네 벌레가 들어오면 지 스스로가 털을 내뿜어요. 식물 잎자루, 잎에 대부분의 식물이 많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잎자루가 털이 있거든요. 대부분 털이 있는데 그 털이 고와지고 더 길어집니다. 왜? 얘네들이 다리가 짧거든. 몸에 붙어서 촉수를 해야 되는데 털이 많으면 멀어지니까 잡고 있을 애는 이거밖에 없고 먹어야 되는데 저까지 못 가고 그럴 거 아니야. 얘가 그걸 발견한 거야, 지 스스로, 플라타너스가.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그 털이 뽑혀요. 그게 날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병을 방제를 하면 걔는 줄어들겠지. 적절하게 약을 뿌려주면 병충해 방제도 되고 여러분들 알러지 일으키는 그 털 알러지들 그것도 막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제하면 방제한다고 농약 뿌린다고 막 민원 넣잖아. 방제를 못하는 거에 관해서 네. 그럼 뭐 생겨? 방패벌레 생기겠지. 그 방패벌레를 막겠다고 지수들어 기장이 털을 내뿜는 거죠. 얘는. 그게 계속 연쇄고리를 찾는 거죠. 적절하게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 방제한다고 농약 뿌리고 있을 때 그거 농약 좀 먹어도 괜찮아. 저 이렇게 멀쩡하잖아. 나무병원 하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근데 나무들이 약 뿌리다 뭐라 그래. 약이 차 위에 떨어지니까 차가워진다고 세차하면 되잖아. 비는 어떻게 할게요? 비는 어떻게 그 하늘에 오는 비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약은 왜 뭐라 그러는 건데 농약 와 내가 예전에요. 농약을 막 뿌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보여요. 방제차는 멀리서 봐도 방제차인 거 알 수 있죠? 약 뿌리는 거 보이죠? 애기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그쪽으로 와. 왜 와? 약 뿌리고 있는데 오지 말아야지. 와놓고 왜 그 길로밖에 못 가는 거 아니면 길이 건너편에도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든가 뭐 어쨌든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 하다 말고 그 오니까 멈추고 있을 수는 없고 방제 약 뿌리는 사람하고 옆에서 지시하는 사람하고 사진 찍는 사람 보통 2명이나 3명이 한 조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아예 근처에 와서 잠깐만요 하고 이렇게 와서 가시면 되는데 아무 말씀 없이 피는데 바람이 그때 이렇게 불었네? 나한테 나온 거야. 난리가 났지 뭐. 네. 몰라. 우리 직원들도 잘못한 거 알 수 있어요. 왜? 오면은 주변에 사람들 오면 피해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봤으면 피해라 그래야지. 근데 난 저쪽에서 제 차에는 공사 차량하고 이 삐어삐어가 달려 있어요. 가끔가다 저도 통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거 하고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막 저기서 막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와갖고 무슨 얘기인지 들어봤는데 그 얘기인 거지. 근데 저도 저 멀리서 오는데 봤어. 왜? 저는 저 반대편에서 신호대교 있다 여기서 돌아서 일로 와야 되잖아. 그죠? 유턴을 해야 되니까 지나갈 때 그 애기 엄마가 유모차 끌고 오는 거 봤거든. 왜 애기 엄마가 절로 올까? 약 뿌리고 있는데 쟤 어떻게 하지? 그 걱정. 우리 직원이 저걸 막아야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저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두 개 다 안 된 거고 내가 예감했던 게 딱 맞았더라. 딱 돌아왔는데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일단 우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무조건 잘못했고 또 잘못했고 또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기사가 어려서 젊은 혈기에 대들었네? 그날 방제 끝. 못해. 왜? 신고 들어갔으니까 방제하지 마세요. 방제 끝났어. 그 다음날 그 근처 하지 마세요. 그 구간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방제라고 하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방제하는 사람이 그냥 방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예찰조사라는 걸 합니다. 예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무슨 벌레가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보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붙입니다. 프랭카드를 붙이거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방제를 할 거다, 어느 구간 할 거다 하고 공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민원은 조금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막 야단치면서 니네가 잘못한 거야. 사람들이 오면 통제를 해야지 못 오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한 3~4명 모이면 스톱시키고 통과시키고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예.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근데 지나가는 선생님들도 약간의 조금 공사에 방해 안 되게 좀 피해간다든가 아니면 알려줘야 돼. 내가 글로 가고 있다. 난 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알려줘야 저 갈게요. 조금만요. 잠깐만요. 얘기하고 지나가면 서로 이게 되잖아. 왜 이 얘기가 됐지 근데? 쓸데없이? 그런 게 있다. 자, 뭔 얘기 질문이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게 아닌데? 녹음수. 녹음수. 그늘목. 거기까진 갔네. 네. 자, 수원에 가면은 플라타너스가 하드 모양으로 된 거 아세요? 하드. 아유. 하드 아이스크림 봐. 하드. 우리 옛날에 하드라고 그랬잖아. 아이스크림 하드라고 안 했어? 일부러 선생님들 알아듣기 위해서 하드라고 그런 건데. 예. 그걸 이제 수영 조정 중에 사각 모양으로 하는 게 외국에 프랑스나 이런 데 유럽에 보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와서 제가 수원에다가 적용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 근처, 화성 그 종로라 그러거든요. 화성 그 앞에 화성로라 그러는데 그 화성로에 양옆으로 플라타너스가 아주 옛날 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꾸 고민이야. 수원시에서 이거 민원 들어와서 벼야 된다, 뭐 약 뿌려야 된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 계속 고민이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갖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외국의 사례 사진을 보면서 이거를 하드 모양으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직각으로 잘라갖고 나무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게 이렇게 관리하면 어떻겠냐 제시를 했더니 고민을 하는 거. 왜? 그걸 한 번도 기술자들이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실무자들도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과연 그 모양이 될까 고민을 한 거죠. 이게 한 5년 정도 됐는데 4,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헬레 멜레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거기 과장님 한 분이 조금 와일드한 분이 해자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어. 대박 났잖아. 그래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전지만 해도 되잖아. 전지만 그렇게 하는 거야. 네모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자르는 사람은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바가지 위에서 잘라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 그 앞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게 네 모양인지 새 모양인지 몰라요. 그럼 바깥에서 두꺼운 도화지에다가 밑에서 두꺼운 도화지를 이렇게 네모로 파. 그리고서 이렇게 지켜봐. 야, 그거 잘라. 요거 잘라. 요거 잘라.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숙련도가 생긴 거지. 5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게 틀이 잡혀져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던 사람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녹음수의 원형인 거에 밑에 그늘 생기는 건 사실은 버려지는 그늘, 겹치는 그늘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해가 똑바로 뜨는 시간 얼마 안 되거든. 나머지는
다 옆에서 치거든요. 겹쳐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줄여놔도 그늘은 충분히 제공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네. 자, 조경관리 기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안 했던 내용들 같은데, 자, 나무가 생긴 모양이나 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목을 정할 때 수목의 규격을 일정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수목의 규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선생님이 나무를 살라 그래. 근데 그냥 배나무 하나 갖다 주세요. 내 키만한 거. 그러면 얇기는 요만하고 내 키만한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굵기가 이만한 거에 내 키만한 것도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분은 손해보고 어떤 분은 이득 보고 할 거 아닙니까? 해서 일정 규격을 규격화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무의 원래에 갖고 있는 수형에 맞춰서 규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국제 규격도 이 비슷한 걸로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로 통용되는데, 나무의 키를 하이 H 약자를 써서 수고, 나무 숫자 높을 고자에서 수고 H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간폭은 나무 가지와 잎을 포함한 넓이, 이것을 W라고 표기합니다. 이 W는 우리 선생님 사이즈 얼마야? 하여튼 이 사이즈 얘기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바스트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블레스트입니다. 바스트가 아니고 블레스트예요. 거기서 W 자를 써서, 여기 요거 참 B 가슴 높이 블레스트 B를 쓴 거고, 수간폭은 와이드, 우리 와이드 TV 있잖아, 그죠? 넓다 해서 W 수간폭, 수폭 또는 수간폭이라고 얘기합니다. 흉고 직경 가슴 높이 120cm의 가슴 높이를 브레스트의 B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근원 직경은 뿌리를 영어로 루트라고 얘기합니다. 루트 R, 그래서 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땅에서 10cm 위에를 재는 게 R입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에 조경업자들을, 나무 생산하는 사람들은 나무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생겨갖고 나무 뿌리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게 일자인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렇죠? 땅을 파면 팔수록 여기가 더 넓어져. 그래갖고 땅을 파갖고서는 얘 알을 넓게 보이게 하려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땅 높이에서 10cm 위에 여기를 잰 거를 알이라고 얘기한다. 직경입니다. 이걸 평면도로 봤을 때 나무 줄기의 직경을 표시한 겁니다. 지름을 표시한 겁니다. 자, 만약에 R10 그러면 10cm라는 얘기죠. 10cm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5cm다 그러면 우리 종이컵 밑에 두께. 7cm 그러면 종이컵 위에 두께. 그 정도 되는 거죠. R7, R10, R3, R1 뭐 1cm 그러면 거의 새끼손가락 두께 정도 되는 거죠, 나무가. 예를 들자면. 자, 그런 식으로. 그럼 B. 그러면 B를 쓰는 게 있고 R을 쓰는 게 있는데, 자, 원래 B는 산림에서 산림조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산 갖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 산림경영서나 임업경영서라는 거 써본 적 있으세요? 없어? 산 갖고 계신 분이 없네. 산을 사면 나라에다가 산림계획서라고 그 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내 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나무가 얼마나 사이즈에 몇 그루가 있는지 산림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산에 있는 나무가 한두 그루인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재는 사람들이 몇 명이 가서 그 나무 조사를 할 때 그 나무의 키 대충, 그 다음에 둘레를 재야 되는데, 나무가 종류가 많은데 어느 놈은 R을 재고 어느 놈은 B를 재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될 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산림에서는 모든 나무를 B를 잽니다.
가슴 높이에. 왜? 기계를 재는 기계가 있어요. 좀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 건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그냥 가까이 가서 그냥 띡 재고 나면 끝나고 야 이거 10, 띡 재고 이거 15, 쉽잖아, 그죠? 자, 모든 나무를 비를 잽니다. 또 하나는 왜 비를 재냐 하면 산에 있는 나무들은 지들끼리 경쟁을 해요. 햇볕을 보겠다고, 그죠? 그러면서 위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기들이 대부분 곧죠. 곧거나 여기서 여기가 길이가 두께가 다 똑같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비를 잽니다. 그런데 이걸로 추정해 나가면 나무가 곧은 줄기로 쭉 올라오는 원래 수형을 갖고 있는 나무, 이런 나무 뭐가 있죠? 물론 여기에 가지도 있고 잎도 있고 뭐 그렇겠지. 우리 흔하게 아는 거 뭐예요? 은행나무, 메타세카이어 이런 것들 원줄기가 쭉 올라가죠. 이건 어디를 잰다? 비를 잰다. 그런 게 아닌 나무들,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 단풍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 어디 된다? 알을 잰다. 이렇게 나무 줄기가 올라오다가 갈라지고 일반적인 수형을 갖고 있는 나무들, 예. 이거는 알을 잰다. 나머지는 가슴 높이를 잰다. 그런데 우리가 선주목이 하나 있어. 선주목 알죠? 주먹 이렇게 있어. 그거 젤라면 얼른 기어 들어가야 돼. 막 그 가시 덤불 안으로, 그죠? 힘들죠? 그러니까 R이나 B를 재지 않고 수간폭 W를 잰다. 키는 무조건 들어간다. 자, 이거 뒷장으로 넘어가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수간 길이 L을 쓰는 게 있는데 덩쿨성 식물인 경우 능소화나 등나무나 그다음에 덩쿨장미, 다래 뭐 이런 덩쿨성 있는 애들은 길이만 잰다. 그래서 L을 쓴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나무는 어떻게 쓰고 어떤 나무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소나무요. 소나무 비싸, 싸? 그렇게 비싸죠. 비싸니까 규격을 하나, 두 개만 쓰는 게 아니고 H, 키가 6m에 W, 수간폭이 3m고 R은 35다. 세 가지를 다 쓴다. 비싸니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인데 그냥 두 개만 재기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같이 쓴다. 그리고 단위는 한 주, 두 주. 우리 나무는 주라 그럽니다. 본이라 그러지 않아요. 본은 식물, 초본유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소나무는 HWR.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삐죽한 소나무도 있어요. 장송, 낙낙장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막 휘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삐죽해 주간에. 그런 경우는 R만 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R만. 또는 여기까지. 네, 흉고나 R. 그러니까 W나 B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자, R만 잰다. W. 자, 느티나무, 왕벚나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는 키와 R. 자, 키가 5m. 5m. 그 다음에 R은 12cm. 12cm면 한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주. 근데 왕벚나무는 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얘는 왜 B를 잴까? 왜 B를 잴까? 키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키는 얘가 더 큰데? 왜 B를 잴까? 이파리가 넓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쭉 뻗습니다. 대부분이. 하나가 어느 정도까지? 키높이까지. 키높이까지 쭉 뻗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지가 갈라집니다. 일반적인 형태, 안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왕벚나무, 뻗나무류는 원래 산이 원래 산지예요. 산림이 산지입니다. 산림은 뭐예요? 지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갔고 산림에서 잴 때는 무조건 뭘 잰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적용돼서 B를 쓴다. 왕벚나무만 B를 씁니다.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나무 중에 왕벚나무만 B를 씁니다.
자, 수수꽃다리 선생님들이 뭔지 모를 텐데 라일락이 원래 국명이 수수꽃다리입니다. 라일락은 품종명입니다. 품종명이에요. 네. 라일락의 품종명입니다. 수수꽃다리가 라일락이다. 그런데 수수꽃다리나 연산홍처럼 가지가 여러 가지가 밑에서 막 나와. 그 가지 중에서 두꺼운 가지를 젤게요. 얇은 가지를 젤게요. 그 가지라고 해야 뭐 기껏해야 두꺼운 게 내 손목 두께밖에 안 될 텐데 그거를 여러 가지를 잴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네, 수간폭 또는 가지의 숫자를 잰다. 수간폭 또는 이게 지금 W가 하나 빠졌는데 W 또는 세네 가지 이렇게 가지의 숫자를 쓴다. 키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고요. 자, 연산홍, 자산홍, 산철쭉, 백철쭉, 홍황철쭉 이런 철쭉류는 예, 수간폭을 잰다. 그 요만한 것들 있는 가지를 언제 재고 있어, 그죠? 그래서 수간폭 전체 갖고 있는 폭을 잰다. 제가 예전에 관공서에서 현장 소장을 할 때, 관공서 공사공원에 현장 소장을 할 때 얘기인데요. 예. 그때 감독관이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여자분이 발령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근데 선배들이 관에 이제 공사하는 그 현장에 나무들을 보면 수급할 때 수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속일 수 있잖아. 이딴만한 거 요만한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딴만한 거를 이만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 요만한 거 갖고 올 수도 있으니까 굵기 요만한 거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목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무가 오니까 감독관이 이제 그 검수를 하러 왔죠. 근데 이제 그때 관목류 이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철쭉류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검수를 온 거야. 근데 차에 잠깐 갔다 온다 그러더니 뭘 갖고 왔어. 봤더니 옷걸이를 30cm 원을 만들어 갖고 봐 여기 뭐예요? W03이면 30cm라는 얘기거든. 30cm 옷걸이를 해갖고 만들어 갖고 하고 나무 내리는 걸 30cm 통과를 시키고 있어.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 왜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요. 왠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저기 지방에서 나무를 캐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를 때 접혀서 눕혀서 막 실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납작하게 돼 갖고 오잖아. 그리고 묶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5개씩 다 묶어버려요. 이렇게 벌려져 있던 애들도 5개씩 다 묶어버려. 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나무들이 풀러봐야 걔네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통과시켜봐야 통과되는 나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검수를 하겠다고 그 옷걸이로 원을 만들어 갖고 온 거야.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다 불량이라고 다 돌려보내래. 5톤 카고 장축차로 6만 주가 왔는데 6만 주를 다 빠꾸 시키되는 거야. 와 미치는 거지. 이건 아닙니다 감독관님. 이러저러 해갖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런 걸 말씀하셨더니 이제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걸 가져가서 해갖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그거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얘는 심어놓고 물을 주고 심을 때 우리가 옆으로 벌려서 심고 난 다음에 얘네가 뿌리가 내리면서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데 그때 약 30cm가 됩니다. 그때 와서 재보세요. 그럼 다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전수검사였어요? 전수검사. 아, 그 양반이? 미치는 거지. 대단한 공무원이네. 네. 선배가 그렇게 시켰대요. 네. 이제는 그 공무원이 지금 수원에 거기 차석을 맡고 있는 분인데 지금도 간혹 가다가 만나서 그 얘기하면 자기도 웃어요. 자기도 그랬다고. 네. 자, 이렇게 W를 잽니다.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남지 뭐.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빼먹은 게 있는데요. 스트로브스 잣나무나 또는 선주목, 그 다음에 누운 주목, 둥근 주목, 그 다음에 반송, 둥근 소나무 이런 것들은 수간폭을 잽니다. W를 잽니다. 자, 스트로브스 잣나무도 수간폭 W 잽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키와 W, 간혹가다 R을 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능소화는 덩쿨성 식물이죠? 그래서 L을 쓰고 R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R만 쓰기도 합니다.
자, 맹문동 같은 경우는 포트 식물인데요. 예전에는 뭐 6치 포트, 뭐 7치 포트 이렇게 치 개념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센치, 킬로그램 이런 단위 그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센치로 쳐야 되는데요. 포트, 비닐 포트 아시죠? 비닐 화분, 일회용 비닐 화분의 상단 부분의 넓이 8cm냐 7cm냐 그래서 7cm 포트, 8cm 포트 해갖고 본수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뿌리를 흙을 하나로 붙이지 않고 죄다 그냥 뽑아갖고 그걸 자루에다 그냥 때려 넣고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사실 잘 자라는 나무고요. 잘 자라는 식물이고요. 맹문동. 자, 잔디는 03, 03, 0.03 이렇게 나오는데 30cm 30cm 3cm 자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들 30cm짜리 잔디 본 적 있는 사람? 난 없어. 25년 동안 조경만 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팔지를 않아요. 절대. 지방에서 아주 심할 때는 20cm 또 안 되게 15cm짜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18cm가 규격 아닌가요? 아닙니다. 30cm입니다. 원래 규격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건 대부분 20cm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거는 잔디 캔에는 잔디 생산지에서 잔디 뜨는 기계라고 있어요. 경운기처럼 생긴 게 있는데 한 줄 건너 한 줄을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한 줄이 자라서 내년에는 그게 자랄 것이고 안 띈 줄에서 잔디를 뜨게 돼 있습니다. 얘가 줄이면 줄일수록 그 사람들은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겠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30cm짜리로 만약에 잔디를 심었을 때 자, 이만한 면적이 있는데 여기 30cm짜리로 잔디를 심었을 때 얘를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잔디를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잔디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한쪽 겹친 부분이 두터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3개의 손가락 띄운 정도 폭을 띄워놓고 잔디를 싣습니다. 이게 약 5cm 정도 되거든요. 약 5cm. 3에서 5cm를 잔디 한 장마다 띄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몇 개월 안 지나면 이게 붙어버려요. 겹치지 않고 얘네들이 뿌리와 줄기로만 겹쳐져서 이제 흙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원래 상태대로 흙으로 붙여놓으면 흙을 같이 밀면서 붙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잔디와 잔디는 떼장을 3손가락 정도 띄고 일반 전떼라고 그러죠. 전면 떼심기. 붙일 때 붙이면 안 돼. 서양 잔디는 붙입니다. 서양 잔디의 경우는 붙여서 시공을 합니다. 공국을 하나는 놔두지 않고. 근데 우리 국산 들잔디, 금잔디 이런 것들은 약 3cm 정도 띄고 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0cm 계산을 할 때는 30cm지만 실질적으로 20cm 내외로 오니까 계산을 할 때 30cm로 계산을 해서 약 3에서 5cm 정도 띄고 나면 대충 계산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하고 맙니다. 자, 계산을 할 때는 33. 예를 들자면 우리 집 면적이 3m 공간이야. 그러면 여기 30cm 간격으로 1m 하면 몇 장이 들어갈까? 30cm 간격으로 1m에 몇 장 들어갈까? 하나, 둘, 셋,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시공해요? 이렇게 심죠? 모양 나는 게 아니고 이래야 잘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 붙인 면이 사각
네 군데가 붙어지잖아. 이거는 뭐에 세 군데가 붙어지죠? 네. 이게 잔디 시공 방법입니다. 자, 몇 장 들어가요?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장. 9장. 제가 그 작년에 한식날 저희 어머니 묘소를 이렇게 갔는데 닦아 붙여서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럼 뭐 선생님 잔디 안 되는 건 아니지. 선생님이 나중에 잘 됐을 때 가서 이제 잔디 깎을 때 걸리는 것만 많아지겠지. 뭘로 깎아요? 예치기로 자르잖아. 예, 아, 이걸로 잘라? 그럼 관계없지 뭐. 예치기로 자르는 분들은 잔디가 이렇게 올라타니까 잔디가 이렇게 시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다 보면 계속 걸리는 데가 많아지겠지. 예, 띄고 심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1m에 9장 들어가는데 여기서 활증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식물은 살아있는 식물들이잖아. 그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활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충 10장. 10장. 아이, 그건 금액 처리할 때인 거고, 견적 낼 때 얘기인 거고, 예. 그래서 10개. 예. 10개씩 들어간다. 잔디. 근데 요즘 저기 1m 그게 말하자면 잔디 그 저기 한 1회배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게 5장, 17장, 5, 7, 30, 아니 25장 그걸 한 평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보니까 18cm. 자, 얘는 1. 지금 선생님이 이걸로 하고 있잖아. 한 평이잖아, 기준이. 얘는 뭐예요? 회배. 1m. 잔디는 전부 다 1회배로 따지지 않아요? 그래, 한 회배에 쉬어봐요. 쉬어봐 몇 개인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지. 더 들어간다? 네, 더 들어가요. 어떻게 더 들어가? 아니 근데 요즘 나오는 내가 게 뛴다 그랬잖아. 게 교수님 요즘 잘리는 게 저도 많이 그거를 저기 하는데 사다 쓰는데 그게 저기예요. 18cm, 18cm. 아니, 규격은 우리가 계산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 계산을 할 때 전점에서 판매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떠오르는 게 그렇게 다 떠온다고. 18cm. 18cm짜리도 있고 15cm도 있어요. 그 기계를 뭘로 뜨느냐, 얼마짜리를 뜨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 그건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규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얕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약 3cm에서 5cm 뛴다 그랬잖아. 그죠? 예. 뛰고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규격은 30cm로 뛰면은 실질적으로는 잔디가 여기 있겠죠. 여기는 뛰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시공하는 거라고. 그리고 얘는 지금 전면 줄대 심기에 해당되는 거고, 전면 줄대 심기가 아니고 어긋나게 식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긋나게 식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장 띄고 한 장만큼을 띄고 또는 한 장 띄고 한 장 띄고 여기도 한 장 띄고 이렇게 식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어긋나게 식재하는 방법이. 또 하나는 이걸 반씩 잘라서 줄대 심기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규정은 이거대로 나가야 된다. 계산을 할 때 10장으로 1m 10장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계산 공식으로 적산상 맞는 거예요. 실제 시공에다 보면 적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융통성으로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규정은 그렇다. 만약 잔디가 몰라서 그 띄우는 간격을 조정하면 되지. 조정하면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됐죠? 10m 하고 2 잔디 3층이 3m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세로 곱하기 이렇게 하면 3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그냥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거 10제곱미터라고 그냥 면적
이 규격이 10제곱미터에 쓰는 잔디다라는 거지. 이건 표현이 잘못된 거 같아요. 왜? 이거랑은 별개 얘기인데? 아, 별개. 100번은 뭐 이거 100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별개 얘기잖아. 곱하기 3를 하면 메타 삼성이 돼. 아니야, 이걸 왜 여기다 계산시켜? 그러면 거기 지금 표시를 부족한 단위가 네, H는 미터죠. 네, H 미터입니다. R은 센치인가요? 네, 요거는 센치입니다. 12cm, 10cm. 네. 그렇게. 네, 요 두 가지만 BWR만 센치고 나머지 HW는 메다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릴 텐데. 네.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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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얘는 1제곱미터라 그러죠? 또 다른 말을 뭐라 그럽니까? 한자, 한글, 또 일본말로 해배. 그러면 자, 얘를 뭐라 그래요? 제곱미터, 이 순서대로. 또 입방미터. 그 다음에 루베. 일본 말이죠. 네. 여기서 질문. 이 양이 물입니다. 몇 킬로일까요? 그렇지! 누굽니까? 네. 물의 중량으로 순수하게 물이 1루베일 때는 1000kg 1톤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흙은 흙의 성분에 따라서, 돌은 돌의 성분에 따라서 무게가 틀려집니다. 그렇겠죠? 물은 변하지 않아요.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기준으로 킬로그램을 만들어놨다. 1루베, 1세제곱미터, 1입방미터가 1톤 1000kg이다. 이게 왜 필요할까? 그것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약을 칠 때 약량을 계산할 수도 있고, 네. 단위 기준으로 정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저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선생님. 네. 자, 이거 아시겠죠? 자, 20개의 분류는 생태학적으로, 네. 생태적으로, 이거는 인위적인 분류지만 생태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인위적 분류를 생태적으로 분류한 건데, 상록수, 항상 푸른 나무, 낙엽수, 낙엽이 지는 나무, 침엽수, 바늘잎처럼 생긴 나무, 화렵수는 활쉬를 당겼을 때 활 모양으로 생긴 나뭇잎을 화렵수라고 그런다. 대충 뭐. 자, 형태적인 분류로는 교목, 관목, 망경류 그 밖에가 있는데, 교목은 크게 조경에서는 성목이었을 때 4m 이상인 나무를 교목으로 봅니다. 그런데 산림에서는 6m로 봅니다. 왜? 나무들이 다 큰다 그랬잖아. 그죠? 길다고. 지들끼리 경쟁하면서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에서 분류하는 교목과 조경에서 분류하는 교목의 차이는 약 2m 차이가 납니다. 야, 교목은 3m, 성목이었을 때 4m 이상. 여기 해당되는 건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뻔나무, 목련, 자기나무 뭐 등등등등 워낙 많으니까 당연한 거죠. 네, 키가 4m. 네. 자, 관목인 경우는 뿌리 쪽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성목이 4m 미만인 거를 얘기합니다. 성목이었을 때. 그래서 무궁화, 박태기, 모란, 수수꽃다리, 폐왕목, 뭐 철조. 그런데 수수꽃다리 저 5m짜리도 본 적 있어요. 5m짜리 본 적도 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고, 아니, 사람 중에도 김병만이가 있고 최홍만이가 있다고. 그죠? 사람 누구죠? 네, 우리 엄마 아담에. 그지? 저 좀 크잖아. 그죠?
네,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떤 나무 지정이 아니고 대략 그렇다. 자, 망경류 또는 망경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덩쿨성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덩쿨성 식물. 네. 자, 능소와 크레마티스, 등나무, 포도, 담쟁이, 줄사철, 송악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크레마티스는 선생님들 잘 모르실 텐데 의아리. 의아리 아세요? 의아리? 네, 의아리를 이제 크레마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 대나무, 수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조경수로 분류한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